네, 진주님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4월 4일 날 매매했던 신규 상장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4월 4일 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라는 굉장히 큰 이벤트가 있었죠. 이러한 이벤트, 중요한 일정이 있을 때 수급이 쏠릴 수 있는 그런 수급이 있을 때 어떠한 것들을 고려해서 여러분들이 이 종목들을 매매하셔야 되는지 그런 시간적인 흐름에 따라서 좀 매매 관점을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꼭 요 매매 관점을 들어보시면 단타 매매를 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영상에 넥스트레이드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금요일 날 매매했던 한국 PIM 매매 일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매매 시간 흐름에 따라서 어떤 관점에서 매매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국 PIM은 제가 블로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한국 PIM 코스닥 신규 상장이 있다고 하면서 간단하게 어떤 종목인지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금속 분말 사출 성형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이고요. 사출 성형이라는 게 사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자동차, 이제 터보나 뭐 변속기 부품 같은 걸 위주로 하기는 하는데 이런 것들이 다 자율주행, 뭐 로봇, 나중에는 항공 우주까지도 다 사출 성형이 접목될 수 있는 부분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한국 PIM이라는 종목이 이거 뉴스가 나오거나 나중에 이후에도 적용되는 말입니다. 이후에도 뉴스가 나오거나 할 때 뭐든 갖다 붙여도 이게 되겠다. IT, 자율주행, 로봇, 항공우주 지금 시장에서 계속 주목하고 있는 굉장히 좋은 섹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도 뉴스 나오면서 충분히 좋을 수 있고 일단 이 사업 분야가 굉장히 마음에 든다. 그 다음에 뭐 기관 청약 경쟁률이나 개인 청약 경쟁률 같은 거나 공모가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매를 해야겠다라는 어느 정도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매매를 하기 전에 좀 흐름을 관찰하셔야 될 게 전날에 AU 브랜즈라는 종목이 신규 상장을 했었습니다. 그죠? 근데 이 종목은요, 이 패션 브랜드 관련해서 이제 의류 관련된 그런 회사인데 시작하자마자 쭉 밀렸어요. 그죠? 시작하자마자 쭉 밀렸고 굉장히 흐름이 안 좋았는데 이게 또 이벤트가 뭐가 있었냐? 키움증권이 먹통이 되면서 여기서 막 물려가지고 못 팔고 막 이렇게 난리 브로스를 쳤었잖아요. 이런 것들의 영향이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시초에 안 갈 수도 있다. 분명히 올리긴 올릴 것 같은데 이건 시초에 안 갈 수도 있다. 일단 그런 생각을 하고 좀 봤던 종목이에요. 그런 흐름에서 제가 시초가에는 사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쭉 하락을 했죠. 올리는 척하고 쭉 하락을 했습니다. 이게 저는 물론 세력들의 그런 의도라고도 보여지지만 아마 세력들도 전날 키움증권 먹통 사태 막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좀 어느 정도 이런 것까지도 생각을 한 그런 흐름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요. 이게 내려오고 나면 분명히 시초가를 뚫어 올릴 때는 좋은 매매 타점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게 시초가를 확실하게 뚫어 올리는 순간에 제가 매수를 했습니다. 네, 한번 올리고 분할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는 특징이 뭐냐, 한번 상승을 시작하면 좀 길게 좀 쭉쭉 잘 가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뭐 여러분들 뭐 매매하시면 아시겠지만 특히 시초가에는 쭉쭉쭉 치고 올라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일단은 홀딩해서 분할로 매도를 했지만 어쨌든 이 구간에서 짧아 보이시지만 이게 몇 프로냐면 37%에서 56%까지니까 거의 20% 구간입니다. 20% 구간을 좀 크게 먹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윗구간에서 다시 한번 매수를 해서 짧게 다시 먹고 빠져야 될 것 같다. 왜냐하면 너무 힘이 셌기 때문에 더 갈 수 있나 보다라고 해서 짧게 매매를 해서 바이셀을 했고 그 다음에 다시 눌렸을 때 바이 한 다음에 고점에서 거래량 터지면서 하락할 기미가 보이길래 고점에서 이렇게 팔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눌려줄 때 바이 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매물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눌려줄 때 한 번 더 샀었다가 더 치고 갈 줄 알았는데 이제 전고점 돌파를 못하는 걸 보고 분할 매수했다가 여기서 그냥 셀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이때 시간을 잘 보셔야 돼요. 자, 이날 신규 상장주 매매는요, 정말 시간이 중요한 게 뭐가 있었죠? 이벤트가 맞습니다. 여러분은 모두가 다 아시는 그 이벤트, 윤석열 탄핵 심판 이벤트가 있었어요. 그게 11시였습니다. 11시. 아시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누구나 관심을 가질 만한 이벤트가 있었을 때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 11시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어떻게 된다?
사람들은 여기 탄핵 심판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관련 종목들로 쏠려갈 것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예상을 하셨어야 돼요. 제가 그런 관점에서 이 종목은 오전에 빨리 매매를 끝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이게 아니 시세가 점점 죽는 걸 보고 여기서부터는 매매를 안 했습니다. 이해되시죠? 어떤 관점이신지? 왜? 10시부터 11시 사이에 이제 시간이 11시로 가면 갈수록 사람들은 무조건 정치주 관심을 가지겠죠. 그리고 주식을 안 하는 사람들도 뉴스 쪽으로 다 시선이 쏠려 있단 말이에요. 매매를 분명히 안 할 거란 말이에요. 세력들도 다 알고 있죠. 물론 기습적으로 그때 올릴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어쨌든 이벤트가 쏠리기 때문에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계속해서 쭉쭉쭉쭉 밀려왔죠. 자, 그러면 이게 그럼 하락을 할 거라는 것까지만 생각을 하면 안 되고, 그럼 이 11시에 이 이벤트가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끝나면 다시 기존에 사람들이 매매했던 좋았던 종목들로 관심이 다시 옮겨가겠죠. 네, 그걸 생각하고 이쪽에서 매매를 한 겁니다. 자, 제가 이 종목이 고점이 얼마였냐면 82%였어요. 82%였냐면 이 부분이 40%예요. 40%. 절반, 그러니까 40%니까 절반이나 지금 내려온 겁니다. 주가가. 고점에서 절반, 40%. 엄청나죠? 아, 이 정도 되면 여기서 횡보하다가 다시 윤석열 탄핵 어느 정도 끝나면 돌려줄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여기서 매수를 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까더라고요. 근데 비중을 많이 안 실었기 때문에 여기서 추매를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가 어디예요? 지금 초록색. 시가죠, 시가. 아, 그래. 시가 부분에서는 적어도 지지를 해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지지를 하고 여기서 받아먹고 이제 어느 정도 횡보하다가 이제 탄핵 심판 끝나고 나면 분명히 이쪽으로 수급이 쏠릴 거라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더 빠지는 거예요. 더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네, 손절해야죠. 저도 여기서 이거 분명히 이거 페이크 같은데 하다가 좀 늦게지만 아무튼 손절을 했습니다. 손절을 하고 바닥 찍고 올라오고 나서 다시 이제 시초가를 지지할 때 그때부터 매수를 했고요. 이때 시간이 언제냐? 11시 30분입니다. 11시 30분. 여러분, 탄핵 심판이 거의 11시 10분에서 20분 사이에 어느 정도 이거는 탄핵 확정이다라는 것이 대부분 사람들이 알고 있었죠. 왜? 바로 판결을 하지 않고 그 이유부터 설명을 했잖아요. 원인부터 설명을 하면은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라는 걸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알았기 때문에 이미 이때부터는 사람들이 요거는 이제 탄핵이 됐구나라고 이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럼 그 이후부터는 다른 종목으로 옮겨갈 거라고 생각을 했고, 22%까지 60% 하락했습니다. 60% 하락했었던 이 종목에 다시 돈이 들어올 거라고 예상을 했었기 때문에 시초가에 매수할 수가 있었죠. 셀, 다시 바이, 셀. 자, 여러 번 매수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달리나 싶었는데 바이. 근데 안 가더라고요. 셀. 그 다음에 다시 밑에 음봉 떨어뜨리고 다시 이거 잡아먹고 올렸죠. 여기서부터는 좀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가겠다. 그래가지고 여기서부터 바이 하고 여기서 셀. 자, 근데 이게 구간이 적어 보이지만 이게 10%가 넘는 구간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는 지금 44%에서 58% 구간이니까 14% 구간 정도 되거든요. 네, 이 정도까지 매매를 해서 꽤 많은 수익을 내고 나왔습니다. 물론 이후에 이게 30%를 더 갔어요. 네, 30%를 더 가는데 저는 솔직히 고점에서 절반 정도 이상은 하락폭의 절반 정도까지는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상은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이쪽에 물려있는 물량들이 워낙에 많잖아요. 그죠? 이쪽에 물려있는 물량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이 절반 이상은 못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후부터는 매매를 못했습니다. 근데 뭐 더 간 거는 어쩔 수 없이 보내줘야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매매 관점에 있어서 시간적인 흐름을 잘 보셔야 된다. 누구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벤트, 수급을 빨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이벤트가 있을 때는 최소한 그 이벤트가 시작되기 전에 다른 종목들의 매매를 끝냈어야 되는 게 맞다. 맞죠? 그 다음에 그 이벤트가 끝나고 나면 다시 수급이 원래대로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까지 단타 매매를 하실 때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 여러분들 항상 이 하루 안에서도 이 수급이 어디로 쏠릴 것인가를 미리 예측할 수 있다면, 이렇게 특별한 이벤트가 있다면 항상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뭐 다 아시겠지만 지금 시장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아시죠? 예, 지금 뭐 미장 금요일날 마이너스 5%, 뭐 거의 6% 가까이 지금 다 박살이 났는데 정말
다음 주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장이. 이제 그나마 우리나라가 좀 코스닥 코스피가 버텼던 게 이 탄핵 심판과 관련된 이벤트가 있었고 이제 정치주들이 또 활발하게 움직여줬기 때문에 또 어느 정도 저 수급이 그나마 받쳐준 게 있었는데 이제 이벤트도 끝났죠. 미장 완전 박살났죠. 월요일은 좀 많이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개파락한다면 생각보다 많이 개파락을 한다면 시초가 매매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런 장에서는요. 진짜 보수적으로 매매하셔야 되고요. 제가 지금 단타 매매 위주로만 한단 말이에요. 왜 그렇겠습니다. 시황이 굉장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요즘 들고 가는 매매가 없습니다. 저는 원래 시간의 매매도 정말 많이 하는데 금요일 날은 시간의 매매도 하나도 안 했습니다. 무프로 넘어왔습니다. 왜? 시황이 너무 안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정말 다음 주는 조금이 아니라 진짜 보수적으로 매매할 시기가 왔다. 정말 매매를 안 하실 수 있으면 돈을 가지고 지키고 있는 것이 좋으실 수 있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